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서 대일본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의외의 결과를 맞으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일본 압박 자체가 중국 내 경제 위기로 인한 민심 위반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고, 일본 압박이라는 민족주의 분위기 고조로 시진핑 주석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 결과들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과연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7일 사설격인 종성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우익 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 질서관, 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낸다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과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어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위험한 국내외 정책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일본 군국주의가 전망의 위기를 구실로 만주사변 등 여러 차례 대외 침략을 한 바 있다면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을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민일보 또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내정인 만큼 외세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평을 통해서 일본 일각에서 다시 한번 군국주의 옛 꿈을 꾸고 있다면서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통제하려는 망상은 완전히 당랑거철이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무모한 행동이고 주제넘은 것이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신화통신에 이어서 올해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및 대만 광복 80주년이라면서 일본 일각에서 군국주의 죄행을 반성하지 않고 무력으로 이웃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겠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치의 지표를 여겨지는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도 지난 13일부터 나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다카이치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불장난하는 자는 화상을 입는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영 언론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문화관광부도 일본 여행 중지는 물론이고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도 속히 귀국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까지 나서가지고 일본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의 귀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온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 군사력, 여론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압박 작전을 시작한 것이고, 이와 동시에 반일 감정 선동은 물론이고 일본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중국 해양경비대도 16일 이른 아침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날 해양경비대 1307 함대가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인데 이 센카쿠 열도 영해를 순찰했으며 이는 중국 해양경비대가 법에 따라 수행하는 권익보호 순찰 활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아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영어와 일본어로 된 포스터 4개를 게시하면서 일본 당국이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만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도를 넘는다고 싶을 정도로 일본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까요? 사실 현대 중국 역사를 통틀어 한 가지 정치적 도구가 꾸준히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항일 카드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정책 도구가 아니라 검증된 국내 정치 동원 전술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앙 권력 약화로 위기가 오거나 국내에서의 갈등 심화, 또 특정 정치 세력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대대적인 반일 카드를 사용해서 여론을 진정시키고 또한 내부의 초점을 바꾸며 심지어 군사행동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됐습니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국내 통치 위기와 권력 투쟁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외교, 경제, 심지어 군사적 긴장 고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다카이치 발언과는 상관없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을 흔들어 놓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젠 기반 경제까지 붕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민심 이반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 중국어판은 지난 14일 베이징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작가 헬렌 가오의 논평을 통해서 겉은 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매우 약한 조국이 중국 인민을 절망에 빠뜨렸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중 전에로도 나타났지만 중국 내 권력 충돌은 중국 내 지도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충돌 양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분위기의 전환점으로 시진핑은 반일 선동, 항일 운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정부가 전 언론과 관련 기관 등을 총동원해 가지고 항일 및 반일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정작 중국 인민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중국 당국이 반일의 기치를 꺼내들면 공산청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제 데모도 있고 분위기도 달아올랐지만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그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었죠. 사실 외교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는 과거 한국을 향한 제재였던 한한령과 같이 실질적인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국 시대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유사한데 더욱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죠. 이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해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 공고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5일 아침 상하이 푸덩공항에 갔을 때 일본 오사카행 항공편 탑승 카운터에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발견했다면서 많은 승객들이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승객이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외교부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등의 말 외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25년 중국인 관광객에게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일본은 3,165만 5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 중 748만 7,200만 명이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23.7%를 차지하면서 1위를 등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 극장판 괴멸의 칼날이 최근 중국에서 개봉해가지고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기준에 했을 때 누적 흥행 수입이 3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수많은 흥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박스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첫날 1억 3,70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중국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중 가장 높은 개봉 첫날 수익을 올린 기록을 갱신한 것이고 2025년 개봉 첫날 1억 위안을 돌파한 최초의 수입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수입 애니메이션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영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슬램덩크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항일 선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두 장면이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초강력 압박은 그렇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중국 내에서조차 반응이 별로인데다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다카이치의 지지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기존 견해에 따른 것이며 철회 또는 취소할 의사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중국 측의 쇠젠 총영사의 언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 또한 쇠젠을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일본에서 추방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본인들의 지지는 매우 높습니다. 교도통신이 15일과 16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9.9%로 지난 10월 조사보다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만 위기 발생 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8.8%였는데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다카이치가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정책에 대해서도 60.4%가 찬성을, 34.7%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띵크탱크의 전무이자 베테랑 언론인인 야이타 아키오는 11월 16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게재한 글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에 대해 베이징은 일본 여론의 반발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회복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0%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정보를 보여주는 드문 신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본 국민은 중국의 행동이 안보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통한 노골적인 내정 간섭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다카이치 정부는 이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시진핑이 마치 목숨이라도 건 듯 대대적으로 펼치는 대일본 압박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의 고리타분한 외교 방식이 가져온 또 다른 실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탄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